론스타와 ISDS 소송 13년 만에 대한민국이 해냈죠. 바로 핵심 주역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을 모셨습니다. 현장에 정웅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으로부터 정부의 소송 비용 74억 7,546만 원 전액을 지급받았고 환수를 완료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의 싸움이었고 우리 정부의 대단한 승리인데 소회 부탁드립니다. 예,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투입했던 취소 소송 비용을 상대가 부담하도록 원칙대로 끝까지 받아내서 세금을 절감한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 퍼져 있던 몇 가지 통념, 즉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조항을 FTA에 넣으면 독소 조항이 되고 대한민국은 ISDS의 가면을 항상 지고 수천억씩 물어준다라는 그런 막연한 공포가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그것들을 뒤엎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밀한 전략과 준비가 뒷받침이 된다면 국가도 충분히 끝까지 가서 이길 수 있고 소송 비용까지 보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신데 이번에 예. 론스타 승소 뉴스가 나오면서 이 부서가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청자 저부터 해도 좀 생소하고 뭐 하는 곳일까 예. 이름에서 유추는 될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국제법무국은 2023년에 설치가 됐습니다. 기존에 국제법무 조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법무부 내 국제법무과라는 게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국단위 조직으로 이게 통합하고 격상이 되면서 국가가 직면할 수 있는 제반 국제법무를 컨트롤하는 그런 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저희 국은 세 개 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법무 정책과, 국제법무 지원과, 국제투자분쟁과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론스타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ISDS 사건을 대응하는 그것은 이제 국제투자분쟁과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법무 정책과는 국제민상사 협약이나 규칙 논의에 이렇게 국제회의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협약에도 가입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 이행 법률이 필요한데 이제 이행 법률안을 제정을 해서 이제 국회에 상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법률 시장 개방 이슈, 국제 중재나 국제 조정을 갖다 이제 진행하는 그런 업무, 그리고 이제 ODA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개발도상국에게 이제 우리가 최근에 지금 캄보디아의 조정 법제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법을 수출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법무지원과는 범정부의 어떤 로펌 기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각 부처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국제법무 이슈들이 생깁니다. 네. 이런 거에서 이제 저희가 자문 역할도 하고요. 또 이제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국제 소송이나 국제 상사 중재가 있습니다. ISDS는 이제 투자 중재잖아요. 네네. 이제 국제 법원에서 한국 법원이나 외국 법원에서 발생하는 국제 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정부가 당사자가 되는 국제 상사 중재 사건도 저희 국제법무지원과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이 법률 지원들, 특히 이제 중소기업, 그 다음에 중견기업들, 대기업들은 뭐 법무조직이 잘 돼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우리가 신경 안 써도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소 중견기업들에 대한 해외 진출 법률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상협상이나 투자협정에 대한 그 협상을 할 때 저희가 이제 그걸 산업부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서 FTA 같은 경우에는 투자 챕터, 그다음 법률 시장 개방 이런 이슈들은 이제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는 ISDS 예방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발생하지 않게 예방을 하는 게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법조인 해외 진출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서 네, 너무 잠잘 많습니다. 시간이 없겠어요. 이제 뭐 저희 그 세계과의 과장들과 네. 그다음에 검사들, 변호사 사무관, 법무관, 그다음에 뭐 인턴들 뭐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많은 일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박수 좀 쳐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4천억 배상 책임이 소멸했고요. 그다음에 소송 비용도 돌려받지 않습니까? 엄청난 우리 정부의 승리인데 재판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에피소드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이번에 익시드 중재 판정 취소 절차는 우리로서는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게 생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재 판정의 취소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패소한 당사자만이 제기를 하고 이 승소한 당사자가 이제 방어를 하는 것이 이제 보통인데 이번에 취소 소송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론스타가 일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론스타가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취소 절차에 가서 방어를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우리도 패소한 부분, 즉 지금 현재로 이제 4천억이지만 달러로 따지면 이제 2억 1천만 불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을 취소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그래서 두 개의 절차가 하나로 병합이 돼가지고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취소 신청은 공격에 비유를 할 수가 있고 저쪽이 공격을 한 거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격과 방어를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은 말바꾸기가 될 수 있고 이 내로남불로 이렇게 취소위원들한테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취소 근거는 5가지밖에 안 되고 그중에 이제 3가지를 가지고 양 당사자가 모두 사용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취소 근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공격할 때는 아주 그 낮게 잡고 우리가 또 방어할 때 높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말바꾸기 앞뒤가 다르지 않게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논리의 전개를 해서 서면에 반영을 하고 구술심리에 참여를 해야 되는, 그래서 이게 결과로 따지면은 론스타의 공격을 저희가 이제 펜싱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론스타의 어떤 얼굴 공격을 막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곧바로 가슴을 찌르면서 방어와 공격이 동시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4천억 배상 책임 소멸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 론스타의 공격, 즉 론스타의 의도는 한 6조 원 가량의 패소했던 부분을 취소 신청을 해서 성공을 하면은 2차 중재를 제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성공적으로 방어를 했기 때문에 론스타의 시도를 원천적으로 영구적으로 봉쇄했다. 이렇게 그거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당시 론스타 정부 말씀하신 대로 6조 원에서 0원으로 이게 됐잖아요. 근데 예. 이 ISDS 판정 취소 사건에 대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이제 지금 전 대표가 이 정부가 우리 정부의 성과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민주당 숟가락 얹지 말고 사과해라, 왜 약파냐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취소 신청 자체를 결정하신 것도 잘하신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론스타가 먼저 취소 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어차피 취소 절차에 갔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국제 중재를 아는, 그리고 이제 국제 투자법을 아는 법률가라면은 아주 중대한 적법 절차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놔두고 갈 수는 없었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전액 환수가 축하할 일이긴 한데 약간 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때 론스타 측에서 새 소송 검토한다 뭐 이런 발언을 네. 했습니다. 보니까 판정이 취소됐을 때 새로운 중재 판정부에 당사자가 요청하면 새롭게 이걸 다시 회부할 수 있다라던데 요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엊그제 이제 론스타가 74억에 대한 소송 비용을 자발적으로 그것도 기한 내에 지급을 했는데 네. 그거는 제 사견으로는 2차 중재를 제기하기 위한 어떤 사전 포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급하지 않고 2차 중재를 갔을 때 저희는 정부로서는 당연히 소송 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을 신청을 해서 중재 판정부로 하여금 담보 제공을 명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건 뭐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네. 론스타도 예상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새로운 중재 판정부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투자자를 모으는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승소해서 취소시킨 4천억에 해당되는 쟁점들에 대해서는 2차 중재로 다시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청구 금액이 그러면은 4천억 정도밖에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쟁점은
금융위의 승인 지원과 외환은행의 매각 대금의 인하 압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제 그 원 판정부에서는 원래 판단하기로는 배상 금액을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배상 금액을 4억 3천만 달러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때 외환카드의 주가 조작 그 유죄 확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의 어떤 외환카드 주가 조작이 손해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어떤 기여과실도 있다. 그래서 50%를 딱 자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억 3천만 달러에서 최종적으로는 2억 1,600만 달러만의 어떤 손해배상액을 50%인 그 정도만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론스타가 만약에 2차 중재를 제기한다라고 하면은 원래 이제 중재 판정부가 생각했던 4억 3천만 달러는 기본일 거고 론스타 입장에서는 아마 2012년도에 그거를 받았더라면 그걸 가지고 투자를 했으면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두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 수익 금액까지 반영을 해서 아마 수조 원대의 청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걱정할 필요는 없나요? 잘 하실 거니까. 결국에는 이제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제기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 쟁점에 대해서 국가의 그렇죠. 책임을 입증할 것인가 입증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에 국제법상 이제 적법 절차의 원칙을 얘기하시면서 이번에 승인을 하신 거잖아요. 사실 론스타는 기업 사냥꾼인데 이 자체가 전 대단하다고 보는데 2차 중재 제기할 경우에 우리가 뭐 불리하거나 유리한 지점이 있는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이제 중재 판정이 취소가 된 근본적인 그 이유는 원 중재 절차에서는 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진술이 없었기 때문에 네. 론스타가 이제 ICC 별도의 절차인 네. 한국 정부가 당사자이지도 않은 ICC 절차의 판정문을 원용을 시킨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중재 판정부가 받아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중재를 가게 되는 경우에는 그 ICC 중재 판정을 갖다가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론스타는 이제 새로운 증거나 진술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는 뭐 기존의 원 중재 절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증인들을 확보를 하고 해서 좀 더 치밀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네. 이자가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2차 중재 가서 만약에 패소하는 경우에 네. 이자 계산 시점이 2012년부터 계산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네, 배상금, 원금, 이자까지 4천억 규모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의할 수밖에 없는 지점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국제법무국이 아까 하신 일이 굉장히 많던데 예. 이 론스타 말고 또 다른 사건도 맡고 계신 게 있나요? 예, 지금 론스타 이외에 저희가 지난 여름에 패소 확정이 돼서 배상금을 지급한 메이슨 사건이 이제 있었고 그건 이제 종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한 사건인 엘리엇, 쉰들러 또 이란 투자자와의 분쟁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중국 투자자가 제기한 사건의 취소 소송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ISDS 건은 4건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법무지원과에서는 이제 국제소송과 국제중재 총 15건에 걸쳐서 총 속가 6조 원 넘는 규모를 저희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년 전에 그 뉴스가 기억이 납니다. 정부가 엘리엇에 1,300억을 이제 배상을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진행 상황도 지금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론스타 사건에 이제 전부 이제 6조 9천억 원의 어떤 그 청구를 갖다 이제 영원으로 만들다 보니까 국민들이나 이제 정부 내 기대치가 대단히 높아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재 판정의 취소라는 것이 하나의 기본값으로 되는 듯한 그런 그쵸. 네. 상황이 들어서 부담이 좀 되세요. ISDS 실무를 총괄하는 저 입장에서는 대단히 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또 엘리엇 사건은 이제 일국의 대통령의 어떤 탄핵이 되면서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사건들과 같이 얽히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사건입니다. 또 유사한 사실관계를 가진 메이슨 사건에서는 이제 전부 패소가 우리가 취소 신청까지 갔지만 패소가 확정이 돼서 배상금도 이제 저희가 지급을 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원천 징수 22%를 관철을 시켜서 175억 원의 원천 징수를 함으로써 조금 세금을 절감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엘리엇도 확률로 치자면은
사실은 이제 패소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저희가 일말의 기대를 한다면 엘리엇 사건의 경우는 메이슨과 다르게 국민연금을 별도의 법인격인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2대 주주로서 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의결권 찬성을 한 것 자체가 이게 정부의 조치다 이렇게 본 것 자체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또 이제 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1,200개 이상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고 예. 그 기업들에서 어떠한 뭐 합병이든 뭐 M&A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국민연금이 어떤 자체적인 이 국민연금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어떤 그 연금 호주머니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이제 불려야 되는데 투자를 해가지고 불려야 되는데 상업적인 목적을 감안을 해가지고 의결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의결권 행사라는 것은 다분히 상업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그걸 국가의 조치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끝까지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2주 전에 영국의 그 상사 법원에서 네. 구술 심리를 최종적으로 가졌고요. 그 부분에 집중해서 잘 변론을 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에 엘리엇의 1,300억 배상은 이제 정부가 그 영국의 항소심에서 이제 승소했다는 소식이 이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삼성물산 합병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게 불법이냐 아니면 정당한 결정이 이제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 여기 국장님이 또 계신 만큼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간절한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바쁘실 시간 내주신 국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